더 대단한 게 뒷동에 살던 사람인 걸 알았다는 게 잡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처음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CCTV 분석한 결과 남성이 집 내부를 침착하게 살피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만취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치였으면 떨어졌죠. 당연하죠. 이미 사고 났죠. 네, 말이 안 번을. 되지. 아니 제일 집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집에 도착하면 아 집에 들어왔다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이 저렇게 무방비하게 이렇게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걸 봤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무서운 범죄잖아요. 심각하고. 그래서 경찰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왜요? 왜? 그 이유가요. 초범이다. 그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 라는 것이 영장 기각의 사유였고요. 그래서 주거 신체 수색 혐의까지도 추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이 상태로 피해자들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경찰이 유치장에 구금을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것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법원이 다시 또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말이 되나요? 아 자기 집이었어 봐. 다 기각인데 지금까지 들었던 판결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다 기각한 이유가 뭐예요? 법원이 밝힌 사유는 뭐냐면 그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겁먹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낮다라고 법원은 봤다라고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남성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아니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건데 차라리 도주라도 해서 없어져야지 계속 뒷동에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데요.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또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경찰에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더니 법원에서 딱 하나 그래 그러면 그것은 받아들여 줄게. 그게 뭐였냐면 접근 금지 명령이에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라는 접근 금지 명령을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범인의 집이 피해자의 집으로부터 불과 30m 거리에 있었던 겁니다.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뒷동이니까. 집은 30m인데 100m 접근 금지면 이미 그 100m 안에 있잖아요. 그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사 가야 되나? 근데 접근 금지 명령은 자신의 주거지 자신의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네. 거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다. 킹받네. 앞서도 제가 이제 스토킹 행위 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조금 이런 범죄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형사사법,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눈으로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법적인 요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반성하고 있느냐, 재범이냐, 초범이냐 이런 것들로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또는 뭐 사회보호 단계, 공공질서 단계 이런 행정법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아직 우리가 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저러다가 일단 다 지금 기각을 한 상태니까 자기 신고했다고 보복하겠다고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피해 여성들은요, 가스 분사기 등 호신용품을 구비해서 다녔고요. 집은 무서워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인 집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극심한 불안감에 다니던 직장과 살던 아파트도 모두 정리하고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너무 이런 문제는 피해자가 그냥 그러니까 있어 가라는 거. 피해자분이 이사를 갔고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피해자분들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피해를 봤잖아요. 열받네. 이 너무 이 사건의 경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서 3년 6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은요, 이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침입이 실제로 드러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분리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 평가가 너무 낮게 조정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스토킹 범죄는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죄 초기 단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